원룸을 구합니다. 전세 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봐? 30년간요. 왜? 그렇게 길게요? 오래 살 예정이니까요. 현금 1억 원을 내밀며 남성은 말했습니다. 30년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약은 시작일 뿐이고 어떤 계약은 그 자체로 미스터리가 됩니다. 2001년 봄, 제주도의 한 원룸에서 이상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사라진 기록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30년 계약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라진 기록들은 계속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남성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4월, 제주도는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지금처럼 관광객이 넘쳐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섬마을의 정취가 남아 있었고 부동산 시장도 그리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던 김영수 씨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45살이었고 제주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주로 작은 월세나 전세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2001년 4월 17일 화요일 오후 14시 30분경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부동산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 씨의 기억에 따르면 그 남성은 5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키는 17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도 없었고 말투도 조용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김 씨가 기억하는 것은 그 남성이 제주도 사투리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 억양이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김 씨에게 원룸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 집을 찾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김 씨는 몇 가지 물건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노영동 일대에는 원룸이 많지 않았지만 김 씨가 관리하는 건물 중 하나에 빈 방이 있었습니다. 그 원룸은 노영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면적은 15평 정도였고 방 하나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구조였습니다. 창문으로는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주로 오래 거주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그 원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김 씨는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가능했고 당시 시세는 보증금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남성이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30년 계약이 가능할까요? 김영수 씨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한데요. 30개월 말씀이신가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30년입니다. 2031년까지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일을 10년 해왔지만 30년 계약을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 일반적이었고 길어야 5년 정도였습니다. 30년은 들어본 적도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유를 묻자 남성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살 예정입니다. 계약을 자주 갱신하는 게 번거로워서요. 김 씨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남성이 제시한 조건을 듣고는 승낙했습니다. 남성은 30년 계약의 대가로 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세가 3천만 원이었으니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남성은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10,000원권, 지폐로 가득한 봉투들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집주인은 그 광경에 놀랐습니다. 2001년 당시에도 1억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었고 그것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박종현, 생년월일은 1956년생이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기재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 2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01년 5월 1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 정확히 30년이었습니다. 중도 해지 조항도 없었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3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성되고 현금 1억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중개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성은 열쇠를 받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시각은 오후 16시경이었습니다. 남성은 곧 짐을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김영수 씨가 박종현 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종현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이사 준비로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궁금해서 그 원룸을 지나가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불이 켜진 적도 없었고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걱정이 되어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호 모두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고 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고 30년간 월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했습니다. 다만 가끔 그 사람은 왜 안 들어오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뿐입니다. 2001년이 지나고 2002년이 되었습니다. 박종현 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저 집은 왜 계속 비어 있냐고 물었지만 집주인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이 이상한 계약은 제주도의 작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30년 계약, 1억 원 현금, 그리고 사라진 남자. 대체 박종현 씨는 왜 그런 계약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한 점들과 박종현 씨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1억 원은 받았지만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2001년 4월 박종현 씨가 제주도 노영동 원룸에 30년 계약을 하고 사라진 경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한 점들과 그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박종현 씨가 계약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원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최순자 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 계약한 집에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부동산 중개인 김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그 박 씨라는 분 연락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 씨도 궁금했던 터라 다시 한번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번호 모두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박종현 씨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동호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에 사는 친척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주소를 찾아가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그 주소 이상한데. 아파트는 맞는데 그 동호수가 없어. 그 아파트는 102동까지만 있는데 계약서에는 105동이라고 되어 있더라.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증도 가짜였을까요?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었고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위조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김 씨는 집주인 최순자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최 씨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정체가 뭐예요? 하지만 1억 원은 이미 받은 상태였고 그 돈은 진짜였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위조 지폐도 아니었습니다. 2003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박종현 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그대로 비어 있었고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집주인은 가끔 그 집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혹시 박 씨가 몰래 들어왔다 간 흔적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문 앞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만 가득했습니다. 신문도 배달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0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한 주민은 최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2층 집은 왜 계속 비어 있어요? 세입자 구하시는 거예요? 최 씨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네요. 이웃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뭔가 이상한 게 아닐까? 혹시 귀신이라도 나오는 거 아냐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였지만 2년 넘게 비어있는 집을 보면 누구라도 의아해할 만했습니다. 2004년 초 김영수 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종현 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지인들에게 박종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1956년생 남성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박종현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고 1956년생도 많았습니다. 신분증 번호까지는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분증을 복사해 둘 걸 그랬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주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2005년 여름, 계약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억 원을 받았으니 금전적 손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런 계약을 한 걸까요? 최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냐라고 걱정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최 씨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박종현 씨가 중병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미리 30년 계약을 한 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박 씨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어디선가 불법적으로 얻은 돈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것 역시 근거 없는 추측이었습니다. 2006년 가을, 제주도 지역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나왔습니다. 30년 계약하고 사라진 남성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계약 당시 상황과 현재까지 박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박종현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랐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제보는 없었습니다. 박종현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원룸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이 지나갔습니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집주인 최순자 씨는 가끔 그 집을 청소하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집은 왜 계약한 거지? 주변 부동산 시세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2001년 당시 3천만 원 하던 전세가 2010년에는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박종현 씨가 낸 1억 원은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3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따금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1년 4월 17일 오후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남성. 조용한 말투로 30년 계약을 요구하던 모습,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던 장면,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대체 박종현 씨는 왜 30년 계약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한 번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걸까요? 1억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이상한 점들과 박종현 씨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약 후 10년이 지난 시점의 상황과 새롭게 제기된 의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박종현 씨가 그 원룸을 계약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계약 중 3분의 1이 지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이 켜진 적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 최순자 씨는 이제 60살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박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아직 그대로 은행에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해 두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박 씨가 나타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은 이제 그 돈 좀 쓰지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찝찝해. 그 사람이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잖아. 최 씨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영수 씨도 가끔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수백 건의 계약을 중개했지만 그 계약만큼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일하면서 별일을 다 봤지만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2011년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룸이 있는 건물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1층 주민의 집이 털린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건물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층의 빈 원룸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최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2층 집은 비어 있나요? 최 씨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30년 계약을 하고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세입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보여주자 경찰관도 놀랐습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3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 1억 원을 받은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혹시 그 집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최순자 씨와 경찰관이 함께 그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간 거의 열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물건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벽지와 바닥만 그대로였습니다. 부엌 싱크대도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사용 안 했네요. 이건 좀 이상한데. 하지만 범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상한 물건도 없었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방일 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박종현이라는 이름을 경찰 시스템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종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1956년생은 전국에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최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범죄의 증거는 없으니 일단은 계속 계약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분이 나타나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경찰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최순자 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경찰까지 이상하다고 했으니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최 씨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박종현 씨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2년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노형동 일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원룸이 있는 건물 주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2001년 당시 3천만 원 하던 전세가 이제는 7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종현 씨가 낸 1억 원은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30년 계약을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가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박 씨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이미 5번은 계약을 갱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점점 올랐을 것입니다. 결국 30년간 2억 원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박 씨의 1억 원 계약은 합리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만약 투자 목적이었다면 전세를 주고 월세를 받는 게 더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봄, 한 방송사에서 제주도의 미스터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나왔습니다. 최순자 씨와 김영수 씨를 인터뷰했고 그 빈 원룸도 촬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 씨가 중병에 걸려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외로 이민을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투자 목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의견은 단순히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였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살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갈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었습니다.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방송 후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시청자는 자신이 박종현이라는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박종현 씨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속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제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2031년까지 기다려야죠. 계약 만료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뭐.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대체 박종현 씨는 왜 그런 계약을 한 걸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년 계약 중 12년이 지났고 아직 18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 원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 그저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흐르면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계약 후 10년이 지난 시점의 상황과 경찰 조사, 방송 출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시간이 흘러 20년이 다가오는 시점의 상황과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가을, 박종현 씨가 계약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국내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관광객으로 넘쳐났고 새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노영동도 예전에 조용한 주택가에서 활기찬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최순자 씨는 64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쑤셨습니다. 가끔 그 2층 원룸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라가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뭐, 돈은 받았으니 괜찮아. 그냥 이상한 인연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가끔 생각했습니다. 저 방을 계약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최 씨의 자녀들은 이제 다 성장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제주 시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방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면 안 돼요?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잖아. 2031년까지야. 돈도 다 받았고 법적으로도 최 씨는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계약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지 조항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영수 씨는 이제 59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부동산 일 하면서 제일 이상했던 계약이 있었는데 동료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해했습니다.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계약서도 아직 있어. 2031년까지 유효한 계약서야.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그때 신분증을 복사해 둘 걸 그랬어. 2016년 봄 최순자 씨에게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던 전기 기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장님, 2층 빈집 전기 계량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도 안 사는데. 전기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한 달에 1,000원, 2,000원 정도씩 나오는데 냉장고 하나 돌아가는 정도 전력이에요. 최 씨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전자제품도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몰래 들어와 뭔가를 설치한 건 아닐까 싶어 구석구석 확인했지만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기 기사가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계량기가 오래돼서 오차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최 씨는 한동안 불안했습니다. 혹시 박종현 씨가 몰래 들어왔다,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최 씨는 자주 2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그냥 전기 계량기의 오류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17년 여름, 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대 사회의 고독과 소외를 연구하는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최순자 씨와 김영수 씨를 인터뷰했고 논문에 이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심리적 공간 확보 욕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교수는 박종현 씨가 극도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도피처 확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할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2018년이 되었습니다. 계약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30년 계약 중 절반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제 13년만 있으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최순자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2031년 4월 30일이 되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최 씨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약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그 사람이 안 나타나면 엄마가 그냥 다시 임대하면 되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만약 박종현 씨가 계약 만료 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1억 원은 돌려줘야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 씨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가 집을 명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법원에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법적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대체 박종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수 씨는 가끔 2001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남성의 조용한 말투, 30년 계약을 요구하던 모습,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던 장면,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던 뒷모습.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더 많은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왜 30년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실 건가요? 연락처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줄은. 그 원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주변은 많이 변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도로도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만은 2001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가끔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저 2층 집은 왜 비어 있어요? 최순자 씨는 이제 짧게 대답했습니다. 임대 중이에요. 더 이상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았고 믿는다 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31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박종현 씨는 나타날까요?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2031년 4월 30일. 그날이 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계약 후 17년이 지난 시점의 상황과 법적 상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대에 들어서며 달라진 상황과 계약 만료를 앞둔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졌습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형동 2층의 그 원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방은 변함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최순자 씨는 69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2층 원룸 청소를 하러 올라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이제 힘들었습니다. 최 씨는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늙었나 봐. 2층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차네. 딸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방 청소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아무도 안 쓰는 방이잖아요.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맡은 집이잖아. 돈을 받았는데 관리는 해야지. 최 씨는 여전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약은 유효했고 그녀는 집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2020년 여름,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미스터리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고 누군가 이 30년 계약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제주도에 20년째 비어있는 원룸이 있대요.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도시괴담 같은데 영화 소재로 좋을 것 같아. 진짜 미스터리네.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 사람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서 2031년에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거 아닐까라고 썼습니다. 물론 현실적이지 않은 추측이었지만 사람들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병이 악화되어 결국 가지 못한 거고요.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슬픈 이야기네요. 그분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박종현 씨를 위해 안타까워했습니다. 2021년 봄, 계약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계약의 3분의 2가 지난 것입니다. 이제 10년만 있으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최순자 씨는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31년 4월 30일, 그날이 오면 자신은 80살이 됩니다. 최 씨는 자녀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2031년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구나.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해. 자녀들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하지만 최 씨는 만약을 대비해 모든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그동안의 경위를 적은 메모까지 한 파일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자녀들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영수 씨는 이제 65살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도 아들에게 물려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계약 이야기만은 아들에게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부동산 일하면서 겪은 가장 신기한 일이야. 2031년에 뭔가 결말이 나겠지. 그때까지 너도 기억하고 있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2022년 가을, 한 유튜버가 이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주도 30년 계약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댓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 하셨대요.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사놓고 평생 안 가셨대요. 그냥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박종현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왔고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노형동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섰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원룸 건물 주변도 많이 변했습니다. 바로 옆에 새 상가 건물이 들어섰고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룸만은 2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바닥, 그리고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2층에 올라가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함께 올라가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2031년까지 꼭 살아서 이 일의 끝을 보고 싶구나. 그 박 씨라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끝까지 안 나타나는지 꼭 확인하고 싶어.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2024년 봄, 한 신문사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취재했습니다. 계약 만료 7년 앞둔 제주도 30년 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최순자 씨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박종현 씨가 나타나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죠. 왜 그런 계약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한 번도 오시지 않았는지. 화가 난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요. 2025년 현재 계약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6년만 있으면 2031년 4월 30일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순자 씨는 74살, 김영수 씨는 89살이 되었습니다. 그 원룸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은 버려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최 씨가 꾸준히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빈 방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2031년 4월 30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박종현 씨는 나타날까요?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그리고 그 1억 원은 어떻게 될까요? 6년 후면 모든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답은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미, 공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2031년 4월 30일,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2020년대 들어서며 달라진 상황과 계약 만료 6년을 앞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해를 향해 가는 과정과 이 사건이 남긴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봄, 계약 만료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제주도 30년 계약 카운트다운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겼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이야기를 마치 진행 중인 드라마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이 사건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간의 의미와 소유의 심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논문에서 학생은 박종현 씨의 행동을 심리적 안정감 확보를 위한 상징적 공간,
소유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보다 소유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집주인 최순자 씨는 이제 75살이 되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해 온 이 미스터리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정이 들었어요. 저 빈 방도 이제 내 삶의 일부 같아요. 최 씨는 가끔 2층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라산이 보이는 창문이었습니다. 박종현 씨도 이 풍경을 보고 싶어서 이 집을 계약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2027년 여름, 한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2031년, 30년 만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계약 만료일까지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자 씨와 김영수 씨, 그리고 그 원룸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촬영에서 PD가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2031년 4월 30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박 씨는 안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인 김영수 씨는 이제 71살이었습니다. 이미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의 끝을 보고 싶어요. 2031년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김 씨는 아들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까지 못 보면 내가 대신 확인해줘. 그리고 박 씨가 나타나면 꼭 물어봐줘. 왜 그런 계약을 하셨냐고.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28년 가을, 계약 만료 3년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종현 씨가 2031년 4월 30일에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년 계약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2031년에 밝혀질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기억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스스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정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완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에 끌립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결말을 상상하죠. 2029년 봄, 계약 만료 2년 전이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제 78살이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아들이 대신 2층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2031년까지 살 수 있을까?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당연히 사실 거예요. 그날까지 꼭 건강하셔야 해요. 엄마가 이 일의 끝을 봐야죠.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이상을 함께한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은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31년 4월 30일까지는 꼭 살아야겠다고. 2030년 여름,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30년 계약, 드디어 끝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신문사는 특별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그 원룸의 현재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29년 동안 비어있던 그 방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방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2031년 4월 30일 라이브 방송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계약 만료되는 그날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방송사가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죠. 하지만 사실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약이 끝나는 날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박종현 씨가 마지막 날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그 방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2031년 1월,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순자 씨는 80살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50살이었던 그녀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고지네. 30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 김영수 씨는 7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꼭 보고 싶었습니다. 4월 30일에는 꼭 그 집 앞에 가야지. 30년을 기다렸는데 마지막을 못 보면 억울하잖아. 그 원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에는 특별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쌓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2031년 4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박종현 씨는 나타날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나올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답은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시간,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계약 만료를 앞둔 마지막 해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31년 4월 30일, 계약 만료일에 일어난 일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31년 4월 30일 수요일,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완연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박종현 씨가 계약을 한 바로 그날과 비슷한 날씨였습니다. 오전 0시, 노형동의 그 건물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방송 카메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따라온 시민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맞이하는 계약 만료일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주인 최순자 씨는 80살이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딸과 아들이 양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네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부동산 중개인 김영수 씨도 나왔습니다. 75살의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어제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네요. 김 씨의 아들도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왔습니다. 한 방송사는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온라인으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종현 씨가 나타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30년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은 이날 자정까지 유효했지만 사람들은 아침부터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종현 씨가 아침 일찍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2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종현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순자 씨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실 리가 없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혹시 저녁에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오후 14시 30분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택배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택배 기사는 최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노형동 이 주소 맞으신가요?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최 씨는 놀라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박종현이었습니다. 소인은 제주도 우체국이었고 날짜는 2031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신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편지를 비췄고 딸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 님께
30년 전 계약을 맺었던 박종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상한 계약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001년 당시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도 잘 되고 돈도 벌었지만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의미 없는 반복,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주도를 여행했고 노영동을 지나가다 그 원룸을 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한라산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때 당장은 올 수 없었습니다. 할 일도 많았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30년 후 제가 65이 되면 이곳에 와서 여생을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동시에 짧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제주도 그 원룸은 실제로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안식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계약 덕분에 저는 30년을 버텼습니다. 힘들 때마다 언젠가 제주도에 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제 삶은 여기 서울에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최순자님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증금 1억 원은 사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그 방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방은 제게 희망이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박종현 올림. 편지를 다 읽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30년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이 그렇게 담담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최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그분도 힘드셨구나. 최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상한 인연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그분은 그 방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야. 김 씨는 30년 전 그날 조용히 30년 계약을 요구하던 그 남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보던 사람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철수했습니다. 극적인 재회는 없었지만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한 하루였습니다. 최순자 씨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2층 원룸에 올라갔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그 방.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희망과 위로가 가득했던 공간이었다는 것을. 최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박종현 씨가 보았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2031년 4월 30일 자정이 지나면서 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30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왜 공간을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박종현 씨에게 그 원룸은 실제로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안식처였습니다. 30년 동안 힘들 때마다 언젠가 거기 가면 된다고 자신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곳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가지 않아도 그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곳, 언젠가 갈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도 오늘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곳. 2031년 5월, 최순자 씨는 그 원룸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30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이 방을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그 방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켜지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삶의 흔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종현 씨는 지금 어디선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이 그저 오늘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제주도 노형동 그 원룸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그곳을, 창문으로 보이는 한라산을, 그리고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있나요? 실제로 가지 않아도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곳.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진 기록들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기록들이었습니다.